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세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정춘숙, 김병욱 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조세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뒤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이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 정성호 국회의원은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 공정과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서도 조세 부담의 공평한 배분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철되고 있는지는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갖고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우리 국회에서 또 입법을 통해서 또 정부에서 또 각종 시행령이나 규칙을 실질적인 어떤 또 개정을 통해 갖고 좀 나아지길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정춘숙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건물시가 표준액 기준이 실제 가격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시세 차이가 많이 난다며 불평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과표 산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실장은 현행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부동산 가격 공시 도입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민성은 수원대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부동산 세금 분야 전문가들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박성규 연구실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 정부 측에 불공정한 부동산 가격공시법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PS 전세현입니다. 평택시가 신평택역 광장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평택역 광장 조성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광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 후 열린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규석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시민 공론화의 설계와 관리 운영, 수기 과정 진행 등을 위해 설립된 독립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4월 7일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추진위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는 현재 광장의 문제점과 조성 방향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현장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27일에 개최되는 열린 토론회에서는 광장 조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광장 주변의 주민, 상인, 청년, 예술인, 시민단체 등과 토론하는 시민 패널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합니다. 모든 행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6월에서 7월에는 시민 참여단 50명과 함께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광장 조성의 비전과 원칙,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추진위는 9월까지 시민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평택시에 권고안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혜정 공론화 추진위원장은 시민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정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평택역 광장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 문화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 인천 서구청이 GTX-D 노선 원안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정부가 GTX-D 노선 계획을 김포에서 부천으로 대폭 축소하면 인천 서구에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된다며 지적했는데요.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와 각종 유해시설로 여러 희생을 감내해온 인천 서구는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심동욱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이재현 구청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GTX-D Y자 노선과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 5호선 검단 연장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서구는 검단 신도시와 청라 신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GTX-D 노선 계획을 김포에서 부천으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 교통난이 예상됩니다. 이재현 구청장은 서구 주민들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공항철도의 혼잡률은 217%, 인천 2호선은 200%, 서울 9호선은 237%에 이른다며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해 철도 노선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서구는 지난 30년간 수도권 매립지와 각종 유해시설로 환경적 희생을 강요받았다며 서구의 열악한 환경과 고통을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인천 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상처뿐인 결과이자 인천 패싱이라고 유감을 표한 이재현 구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그대로 결정된다면 수도권 교통 불균형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의정부시가 지하철역에 도서관을 조성하며 시민들에게 편리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인 형태의 스마트 도서관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지하철역 5개소를 연결하는 U 라이브러리 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세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U 라이브러리 스테이션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하철역 도서관을 이용해 쉽게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시는 2012년 의정부역 3층에 무인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고 2015년에는 회롱역 3층과 간흥역 3번 출구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무인 형태의 자가 도서 대출 반납 기기로 약 200에서 4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도서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녹양역 망월사역에도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 의정부 내 지하철역 5개소를 연결하는 U 라이브러리 스테이션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도서관이 전면 휴관 중인 상황에서 지하철역 스마트 도서관을 계속 운영해 1,900여 권의 도서를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전세현입니다.